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 대표 이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다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적 기업이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문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인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떠올리는 게 이주 여성 떠올리고, 어떤 분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릴 텐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문화 하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문화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 여성을 돕는 것, 그것이 다문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보는 다문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요. 다문화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금 먹는 하마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심하게는 나는 그 정부 지원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이주 여성, 외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주 여성에 국한된 아주 그런 편협한 시각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문화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이제는 다문화 말고 다른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언어를 바꾸고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문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 뭔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 저의 지금까지의 고민 플러스 여러분의 고민이 좀 곁들여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문화란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는 분명히 같은 점도 있겠고 다른 점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봤을 때 우리가 다문화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해온 다문화가 뭐냐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틀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좀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이젠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문화 사회 속에서 행복하신가요? 다문화 사회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한국인끼리 살아왔던 백이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살아오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타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회에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지 라고 말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문화 사회의 단점이겠죠. 그러면 다문화 사회의 장점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새로운 음식,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다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음식을 찾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여행객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만약에 직업을 구하거나 그럴 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가장 혁신이 필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혼란에 빠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지? 라는 많은 고민이 생겼을 때 혁신적인 사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혁신인데요. 이 혁신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다문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있는 다문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다문화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무조건 배려하고 희생하고 손해해서 이주 여성들을 도와주고 외국인들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를 통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유익도 얻을 수 있고 이 다문화라는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의 문화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갇혀있는 그 문화에 우리는 익숙함 속에 갇혀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패턴들이 막 바뀌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고 그 비슷한 루틴 안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혁신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서 살아왔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서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일 텐데 오늘 나의 현재 가운데에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다문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방법과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가장 좀 좋은 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다 보니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제약이 생겼고 그런 제약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뭐 줌이라던가 모크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지금은 또 줌으로 익숙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바로 다문화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 준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 그리고 혁신, 그리고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 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자체도 문화이고 또 내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다문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국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언어를 잘하게 되면 그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지만 제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영어로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중국어로 얘기한다면 중국어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언어로 생각하는 기초 단계에 있어서는 언어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콩글리시 하는 거 말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영어에 능숙해졌을 때는 내가 언어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좁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한계 속에 갇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되고 나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 문화만이 완벽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벗어겨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 가는 길이 이런 여러 가지가 다국어를 우리가 배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다문화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다문화 쪽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선교사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 전문가인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다문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